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금은 보화는 버릴지언정, 향신료는 챙긴 해적들이 있다. 일본 사무라이들은 동인도 회사의 용병이었다. 세계화의 시작, 주식회사의 탄생, 제국주의의 확산, 인류 탐욕의 역사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16세기 대항해 시대, 맵싸한 모험의 맛과 탐욕의 향으로 가득한 향신료 쟁탈전, 인류 탐욕사를 드라마틱하게 직조해낸 역사 교양서, 향신료 전쟁을 품고 북카페에 오신 최광용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최광용 작가님은 향신료의 역사와 매력에 푹 빠진 독립연구자입니다. 30여 년 동안 전 세계 80여 개국을 돌아다니며 특히 현지의 문화와 미식, 향신료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어 해외 서적과 자료를 찾아 탐구하셨고요. 이를 통해 세계를 누비며 보고 듣고 맛보고 배우고 느낀 향신료의 매력과 이를 둘러싼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를 오늘 품고 오신 이 책 향신료 전쟁에 담으셨습니다.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이 향신료 전쟁 쓰신 작가님 소개하면서 30여 년간 전 세계 80여 개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몸으로도 누비시고 또 마음으로도 전 세계를 누비신 작가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북카페에 오시는 길은 뭐 이 정도는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셨겠죠? 예. 제가 여지껏 살면서 북카페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앉아 있으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예. 여기는 책을 쓴 분들이 초청받아서 오는 자리인데 제가 책을 써서 출간하리라 하는 생각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 제가 속하는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알고 보니까 윤고원 그 북카페는 일상의 한 스케줄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근래에야 알았습니다. 대단하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와, 이렇게 너무나 정성스러운 인사말을 품고 오셨습니다. 내가 책을 쓸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래서 북카페에 이렇게 나올 줄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향신료 전쟁, 이 책을 내셨잖아요. 그리고 네. 이 책을 준비하신 기간이라든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책을 준비하셨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향신료 전쟁이란 책 하나만을 뭐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네. 제가 그 해외에서 쭉 살면서 뭐 신기한 것도 많고 또 그런 것들을 글로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써서 뭐 블로그에도 올리고 네. 브런치 스토리에도 올리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향신료 전쟁이라는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그냥 몰입했습니다. 아, 사실은 그 향신료 전쟁은 뭐 지금 역사책입니다. 네. 예. 그래서 유럽의 그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된 대항해 시대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서구에서는 이 시대를 Age of Discovery, 발견의 시대라고 네. 그들은 번역을 하는데 그들 관점에서 보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시아에서는 이제 대항해 시대 또는 뭐 지리 대발현 또 우리 교과에서는 신항로 개척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항로 여기서는 이제 줄곧 써왔던 대항해 시대라고 하면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항해 시대로 접어들면서 신대륙이 생겨났고 네. 아시아 등지에서는 식민지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나 흥미로워가지고 계속 지금 들으려고 벌써 책을 막 이렇게 펼치는 느낌으로 책을 읽는 동안 네. 와, 새롭게 알게 된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목에서부터 향신료 전쟁이어서 정말 향신료 때문에 설마 전쟁을? 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설마가 아니더라고요. 설마가 아니죠. 그리고 네. 쓰면서 여기 보면 작가님, 최강영 작가님도 쓰다가 이 집필을 잠시 멈춰야 했을 정도로 마음이 막 너무 이렇게
아프게 힘들었던 순간에 대한 고백도 하셨을 네. 정도였는데 그렇게 진짜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학살도 서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아, 향신료 예. 따라가는 동안 작가님이 이 책 쓰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 이 역사책이니까 네. 어, 그 시기라든가 인명이라든가를 만약에 잘못 표기했거나 그러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죠. 어떠한 그런 걸 쓸 때는 그 사실을 확인이 안 되면은 그 확인될 때까지 계속 검색을 하고 집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그렇지만 자료가 충분치 않고 네. 더군다나 외국에서 책을 주로 많이 썼으니까 네. 그런 많은 책들에 근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요즘 다 뭐 하지만은 인터넷이 너무 잘 그냥 정보의 바다니까 어. 제가 많이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바다여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네, 떠다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책 향신료 전쟁처럼 그 정보들을 기반해서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면 좋을지를 제시해 주는 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작업을 지금 작가님이 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제가 책 읽으면서 와, 여기 보면 이 항해를 떠났던 이 모험가들의 경우에도 보면 정말 여러 유형이 있던데 네, 기록을 꼼꼼히 하는 유형이 있고 그리고 또 이를테면 드레이크 같은 인물은 기록을 별로 잘 하지 안 했죠. 않았더라고요. 예, 항해 예. 일지도 남긴 게 너무 빈약해가지고 엘리자베스 1세 시절에 이 드레이크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어찌 보면 최강용 작가님이 이 책 쓰시면서 자료 조사하실 때도 이 항해 일지 같은 것이 좀 풍부하게 남아있도록 예, 그러니까 뭔가 자료가 많은 그 세계를 굉장히 더 믿고 가셨을 텐데 자료가 너무 없어서 마치 그렇습니다. 드레이크처럼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괴로웠던 적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요, 어, 여기 이제 항해의 이제 일지라든가 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을 뭐 작가는 그것을 찾아보고 근데 우리 한국의 실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대개는 이제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말하자면 이 향신료 전쟁의 주역인데 음. 그 기록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 동인도 회사와 서로 본사와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편지 서신들이 네. 말하자면은 그 향신료 전쟁의 중요한 자료지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죠. 한국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쓴 자료를 가지고 만든 인터넷이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이죠. 음.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쪽에 있는 자료는 제가 스페인어나 네덜란드어는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주로 영어로 쓰인 자료를 가지고 어. 찾았죠. 네. 그렇게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신 책이 바로 향신료 전쟁입니다. 류순희 님이 이 책 힘들게 구했어요 하시면서 정말 향신료를 찾아가듯이 최강용 작가님의 생생한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네요 하고 인사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유영준 님, 최강용 작가님 반갑습니다. 콧수염이 잘 어울리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맞아요. 우리 보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최강용 작가님 모습을 바로 또 보면서도 이야기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나라님, 겸손하고 다정한 작가님의 인사가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향신료 연구가라 그런지 말씀도 향기로워요라고 하셨어요. 별 말씀을 감사합니다. 네, 서지연님. 후추는 과일 열매라고 들었어요. 건조된 것 말고 생 열매는 엄청 고가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뭐 그렇진 않습니다. 후추는 네. 이 빨간 익으면 빨간 그냥 열매입니다. 음, 뭐 우리 들판에서 보는 보통 용어인데 네. 후추는 이제 그것을 그 빨간 겉표를 벗어내서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건조시킨 거죠. 햇볕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까맣게 변하고 음. 또 까만 걸 걷어내면 하얗게 변합니다. 어. 그래서 그건 하얀 후추죠. 네. 예, 그래. 지금 후추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작가님이 나의 최애 향신료, 가장 좋아하는 향신료 뭘로 저는 꼽으시는지.
뭐 향신료 다 좋죠. 시나몬도 좋고 그런데 저한테는 정향이 참으로 좋습니다. 정향. 예, 그래서 저는 그 향신료를 많이 넣어서 조리하는 커리 식단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식단을 직접 만들기도 하는데 네. 정향을 많이 씁니다. 네. 이게 그냥 취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나니까 정향을 많이 씁니다라는 이 말에도 이 정향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막 고군분투했던 네. 그 과정이 다 떠올라 가지고 네. 예. 이 하나의 어떤 향신료 한 알, 뭐 하나, 알맹이 하나가 그냥 보통 이제 하나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네. 이 향신료 전쟁을 읽어보시면은 그 얼마나 치열하고 맞아요. 그 정향과 육두구를 구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말루쿠와 반다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강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수강을 하는 한 저 여자분께서 제가 물어봤죠. 네. 혹시 정향과 지금 네 가지 향신료를 제 책에서 이제 네. 하는데 후추하고 시네몬, 정향, 육두구 네 가지 네. 향신료만. 향신료는 뭐 수천 수백 그쵸. 가지지만은 향신료 전쟁에서 지금 그 다루고 있는 것은 네 가지 네. 향신료입니다. 그래서 수강생들한테 물어봤죠. 정향과 육두구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못 봤는데요. 대부분이 다 정향과 오. 육두구를 모르고 있어요. 낯설어 하시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 정향과 육두구를 포함한 이 향신료가 세계사를 바꿀 정도로 우리 인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인데 네. 우리 한국은 뭐 이제 식재니까 사실은 과거에는 이건 식재가 아니었고 무슨 재래용이거나 제약. 네. 우리도 이조 시대 때의 그 동의보감에는 정향이나 육두구는 약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식재지요. 그쵸.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정향과 육두구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시면 됩니다. 네. 찾아보지 않았던 네네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관심들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식재로 쓰질 않으니까. 예. 맞아요. 그렇게 지금 정향과 육두구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 수 있는데 이게 한참 전에 진짜 네. 오래전 그 대항해 시대 그 시기에는 인터넷 쇼핑몰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아니었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막 바다를 넘어서 강압적인 힘까지 동원해 가면서 이거를 얻기 위해 그 난리를 쳤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놀랍게 느껴집니다. 자, 지금이 북카페 2부 어깨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네, 어깨 퀴즈 오늘 문제입니다. 대항해 시대의 활약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문학 작품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대항해 시대 향신료 상인 랠프 피치의 기록을 인용하기도 했죠. 향신료 상인 랠프 피치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가장 마지막 작품은 무엇일까요? 이 작품의 원제는 누구의 비극으로? 그는 11세기 스코틀랜드 왕인데요. 그는 누구일까요? 네, 원제는 이 사람의 비극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가장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고요. 사람의 인물 이름이기도 합니다. 힌트 주실 수 있나요? 힌트 4대 비극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햄릿이고요. 네. 햄릿은 아니란 얘기네요. 네. 네. 또 리오 왕도 있고요. 아, 리오 왕도 네. 아니란 얘기네. 그쵸? 예. 그다음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정도면 막
요렇게 X표 하면서 아닌 것들을 치워내는 이런 방식의 힌트 정말 최고입니다. 네. 아마 아실 겁니다. 카페인 분들 정답 혹은 재미난 오답도 좋습니다. 저희 샵 1045 50원표는 유료 문자나 아니면 반디 앱으로 무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듣고 갈게요. 어떤 음악 준비하셨나요? 저 Water is Wide. 네. 저 미국 싱어 칼라 보노프의 노래인데 제가 이 신청한 이유는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저 로맨틱한 사랑의 얘기입니다. 사랑과 이별의 얘기인데 네. 저는 그 사랑 얘기에는 관심이 없고 Water is wide. 바다는 넓다. 바다든지 네. 강이든 네. 이것은 이제 마젤란이 네. 향신료를 찾아서 항해를 하는 도중에 남방 항로를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대서양을 쭉 내려가서 남아프리카의 어느 곳을 대륙을 지나면은 바로 큰 바다가 있을 것이고 거기가 바로 인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마젤란 해협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로를 네. 가진 악전구투로 5일 동안인가 항해를 해서 지났는데 몇 사람이 죽었어요. 마젤란 해협에서. 네. 그 앞에 펼쳐진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습니다. Water is wide죠. 와. 태평양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곡을 듣게 되다니 너무 새롭습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책입니다. 향신료 전쟁을 품고 오신 최강용 작가님과 함께 16세기 대항해 시대 향신료를 둘러싼 탐욕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칼라보노프 노래도 듣고 왔는데 이것을 마젤란의 심정에서 이 가사들을 생각한다고 하니까 또 느낌이 다릅니다. 이렇게 오늘 선곡 센스도 굉장히 돋보이고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마젤란은 사실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정도의 인물이긴 하지만 결말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살해당했어요. 살해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동상이 세워졌긴 하던데 이 얘기도 책에 살짝 있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네, 네. 마젤란이 그 태평양을 마주하고 네. 자기 마젤란 해협의 수로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생각이 얼마 안 가면 동인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갔는데 가도 끝이 없는 바다예요. 무려 그런 그 망망대해에서 선원들과 마젤란이 보는 것은 환각입니다. 네. 육지에 대한 환각. 환각이 육지인 줄 알았는데 보면 그냥 바다고 먹을 식량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고 막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99일을 항해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도착한 것이 필리핀 세부 섬에 도착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그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어서 그 마젤란 그 항해사들이 전부 다 그 중에는 뭐 선교사도 그 배에 타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도착한 곳의 주민들을 선교하려고 그랬죠. 캐톨릭입니다. 네. 그러다가 뭐 현지인들하고 그런 선교 활동에 관한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상 스페인은 그 당시 이미 이슬람 교도들이었었어요. 네. 뭐 카톨릭을 선교한다는 것을 반길 리가 없죠. 그러다가 무슨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알력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마젤란이 불행하게도 거기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네. 그 살해한 사람이 라프라프라는 사람인데 지금 필리핀의 라프라프 섬의 영웅이죠. 필리핀의 영웅이죠. 네. 라프라프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저는 거긴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마젤란은 세계 일주를 못했습니다. 네. 필리핀에서 사망하는 바람에 같이 갔었던 그 선장 중에 엘카노라는 사람이 결국은 마젤란을 대신하여 말루크 제도에서 향신료를 찾아서 귀국을 했습니다. 일주가 된 것이죠.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 좀 풍성히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퀴즈 정답과 오답들이 오고 있는데요. 강민기님,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셨어요. 베니스의 상인. 네. 재밌죠? 김시연님, 웹베스. 자, 햄릿 아니고 리어 말 아니고 내 이름만 웹베스. 그래서 웹베스라고. 왜 뺐어? 웹베스. 이거 좀 얼핏 들으면 왜 뺐어? 네, 웹베스 재밌죠? 자, 고은정님, 정답은 보내주시고요. 오답. 육두구왕. 예, 육두구왕. 바로 이렇게 활용하셨고요. 최자유님, 로미오와 줄리엣 하셨습니다. 3494 쓰신 카페이님, 돈가스. 재밌네요. 그렇죠. 예. 지금 웃음 나게 하는 그런 답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향신료 전쟁의 재미있는 그 상황 속으로 우리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진짜 인간의 희로애락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네, 그러면 바로 낭독 이어가도록 할게요. 언덕위에서는 잔당 소탕 작전에 돌입했다. 애당초 전력 차이가 너무 컸기에 적군보다는 사냥감에 가까웠다. 그들은 누구인가? 바다 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에서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으며 가족을 이루고 사는 가난한 섬 사람들이었다. 망망대해를 터전으로 외부 세계는 알지도 못하고 또 알 필요도 없이 살아왔다. 그러던 중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외부인이 다가와 어떤 나무의 열매를 사갔다. 그들은 계속해서 열매를 사갔다. 그 바람에 생업이 바뀌어 그 열매, 즉 육두구 열매를 파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다 이렇게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 사람들이 무슨 수로 대포와 총으로 겁박하는 전문 싸움꾼들을 상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영국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주민들이 가진 대포와 머스킷총은 어디서 왔는가? 분명 영국인들이 가져와 육두구와 바꾼 것이었다. 이 정복전에서 2,500명이 총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었다. 항복하느니 자살하겠다고 절벽에서 뛰어나른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300명이 안 되는 사람들만 간신히 근처 섬으로 피해 살아남았다. 이로써 1만 5천 명으로 추정되는 반다 제도 전체 인구에서 1,000여 명만 살아남고 일부는 바타비아의 노예로 보내졌다. 그러나 이들 역시 항해 도중 상당수가 사망했다. 반다에서 바타비아는 돛배로 달포를 넘겨야 갈 수 있는 거리다. 아이섬의 학살, 런섬의 학살, 이제는 론토르 섬의 학살, 그리고 곧 이어질 암본 학살. 그럼에도 기록은 쿤이 반다 주민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본부 이사들이 쿤의 잔인한 처사를 신란하는 듯한 편지를 보냈을 때도 콧방귀로 응수했다. 누가 명령을 내렸는데? 당신들이 힘으로 누르라고 했잖아. 오랑카야들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주민들을 거주시키라고 명령한 게 누군데? 개인적으로 나는 이 이야기를 쓰다가 거의 3주 동안 지필을 멈추어야 했다. 유럽인들이 자행한 악행은 비단 반다 제도만의 일은 아니었다. 아메리카의 잉카 원주민 말살, 아프리카 전역에서 자행한 노예 사냥 외에도 많다. 그 중에서
불빛을 향해 돌진하는 분화비처럼 싸우다 산화한 반다인들의 사연은 특히 처절했다. 향신료 전쟁의 한 대목, 이렇게 최광용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이 책 전체 중에서 저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 페이지이기도 했었거든요. 예. 네, 이 부분을 골라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향신료 전쟁이 뭐 여기서 다른 낭독한 부분 이외에도 네. 상당히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제노사이드죠. 심지어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일본 사무라이들을 고용해서 칼로 난자를 해서 죽이는 그런 장면도 제 책에 써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그 잔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낭독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향신료 전쟁 따라오는 동안 필라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이 향신료 때문에 향신료 이게 가장 직접적인 동기였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서구 제국주의가 태동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 향신료 때문입니다. 뭐 역사책에서는 뭐 여러 다른 사유를 갖다가 쓰고 있지만은 네. 그 요약을 해보면은 향신료 하나 때문에 향신료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향신료는 말하자면 돈 버는 상품이거든요. 네. 향신료를 거래함으로써 벌어들인 돈이 네덜란드에서는 한 기록에 보면 200배, 2000배까지 이익을 남겼으니까 여기서 다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얘기하자면 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를 받아서 이익을 남긴 다음에 그것을 배당하는 회사죠. 인류 최초의 주식회사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네.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투자자를 모은 합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해를 떠나는 선단에 투자할 사람 손들어 그러면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를 하죠. 네. 그러면 항해에서 돌아오면 바로 계산을 합니다. 청산을. 그래서 이익이 남으면 투자한 사람들한테 논아주고 그 거래는 끝이에요. 그다음에 다음 선단을 모집할 때 또 투자자를 모집하고. 네. 그런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지금의 주식회사와 똑같습니다. 예, 주식에 의해서 배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배당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생긴 것이고 이 향신료 전쟁의 주역들은 국가가 아닙니다. 영국이든 네덜란드든 국가가 아닙니다. 회사입니다. 네. 이익단체지요. 그러니까 향신료 때문에 간 것이 맞는 것이죠.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 이 얀 쿤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 인물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암스테르담 본부 이사들이 이 얀 쿤의 잔인한 처사를 힐난하는 듯한 편지를 보냈을 때도 전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응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쓴 책에 3명 정도의 네. 인물이 제가 좀 자세히 네. 픽션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쓴데 영국의 존 주르댕이라는 사람과 네. 또 지금 네덜란드의 얀 쿤과 그다음에 영국의 나세니엘 코트호프. 코트호프라는 세 사람. 이 사람들은 그냥 역사 얘기를 쓴 것보다도 읽는 독자가 이거는 뭐 소설 같은데 하는 맞아요. 느낌을 주도록 제가 인격을 불어넣었습니다. 얀쿠는 좀 잔인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봐도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주역입니다. 이 얀쿤을 쓰고 있을 때 하나 에피소드가
어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네덜란드 어느 도시 그 호른이라는 그 얀쿤의 고향인데 네. 거기서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었다 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 호른에는 얀쿤을 이제 기리는 네덜란드 영으로 기리는 동상이 서 있었는데 네. 사람들이 모여서 동상을 철거자 하고 데모를 한 것이죠. 또 한쪽에서는 그 사수하겠다는 데모가 있었고 네. 그래서 그거를 얼른 제 책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이제 글 쓰는 그 우연, 그 타이밍이 그렇게 딱 맞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여전히 우리 현재에도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논의가 되고 있고 쟁점이 되고. 역사를 이제 보니까 네. 얀쿤이라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학살자다. 그러면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듣고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악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그 이제 저의 뭐 추억을 갖고 있는 마지막 분하고 네. 미국 여행을 할 때 네 번째 미국 여행을 할 때인가 그 시발점이 콜로라도의 덴버였었습니다. 네. 덴버에서 시작을 하면 이제 로키 산을 넘어서 와이오밍, 몬태나, 그다음에 아이오와, 그다음에 워싱턴 시애틀에까지 도달하는 여행인데 제가 6,000km를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네. 그때 덴버 그 기억이 저는 지금도 가슴에 그냥 아립니다. 존 덴버라는 가수는 그 콜로라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 이름까지도 덴버로 고쳤어요. 그 본명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존 덴버의 노래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Sunshine on My Shoulder를 선택했습니다. 네. 좀 들려주신 얘기 이렇게 듣고 보니까 또 이 음악도 다르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평소랑 다르게 음악 듣고 오도록 할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향신료 전쟁을 품고 북카페에 오신 최광용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카페에 오시면 저희 북카페 에디션이라고 오늘만 해주시는 그 특별한 사인이 네. 있기를 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것을 그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정향을 그릴까 합니다. 정향, 아까 네. 얘기해 주셨던 정향 그림을 네. 사인 옆에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주 그리시나요? 정향? 아니에요. 이게 뭐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면 제일 쉽게 그릴 수 있는 것이고 네. 예, 단숨에 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숨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단숨에 그리시는 그 장면은 저희 또 촬영해서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앞서 그 처음에 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얘기가 있고 그 첫 번째 주자들이 쭉 계속 롱런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제 주자들이 치고 올라오잖아요. 네. 네덜란드 얘기하셨고 영국, 네덜란드와 영국의 그 싸움이 엄청나게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잔인하고 하던데 거기에 이제 있었던 세 명의 인물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따라가면서도 소설 쓰듯이 썼다라고 하셨지만 정말 읽으면서 소설 속 인물을 만나는 것처럼 이 감정이입을 여기저기 하면서 그려보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향신료 전쟁 중에서 한 인물을 제가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북카페에 모실 수 있다면 저는 헨리 허드슨이라는 인물을 예, 박수 짝짝입니다. 네, 그 인물이 왜 박수 짝짝이라고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기구한 운명, 예. 모두 운명이 기구하긴 했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헨리 허드슨을 골라봤거든요. 헨리 허드슨이 그 지금 맨해튼이라고 부르는 그 곳에 허드슨 강 그쪽을 지나가면서도 그 올바니까지 올라가면서 네. 그 수로가 태평양으로 즉 인도로 가는 길인 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요. 확신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강이 물이 없어졌어요.
올바니까지 올라가서. 네. 아까 마젤란 얘기도 하셨지만 이 네. 허드슨이라는 인물도 나중에는 훗날 이름이 붙여진 거지만 본인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이제 붙은 그 이제 강과 뭐 허드슨이라는 지명들이 많은데 그 허드슨을 모시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같은 질문을 최강용 작가님께 드린다면 어떤 인물을 이 책에 등장한 수많은 인물 중에 만나고 싶으세요? 저는 영국의 토마스 스탠포드 라플스 경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여행을 가거나 하면 네. 많이 만나는 그분 동상을 볼 수 그쵸, 있죠. 맞아요. 예. 그리고 레플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뭐 호텔 거리 너무 많잖아요. 네, 뭐 우리 또 건설 회사가 네. 래플시티라는 그 벤치 마킹 그런 건물을 지었어요. 거기서 많은 우리 건설 일꾼들이 거기서 생성됐습니다. 네. 지금 컨벤션 센터로 보시면 되죠. 거기도 래플스라는 이걸 썼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저기 지금도 흔적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인데 왜 그 토마스 레플스를 선택을 하시는지? 싱가포르는 아시다시피 인구의 대부분이 중국인이고 네. 그다음에 인도인이고 그다음에 말레이인들로 구성된 나라인데 토마스 레플스는 영국인이죠. 그 영국인이 왜 싱가포르에서 국부로 추앙되는가 좀 이상하기도 하지요. 그러네요. 네. 식민 지배를 한 어찌 그렇죠. 보면 식민지 그런 세력인데. 총독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부로 아직도 존경하고 그분을 기립니다. 네. 그분이 이제 싱가포르를 이제 총독으로 통치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선진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싱가포르 뭐 아시아에서 제일 부국이 된 뭐 그분으로 시작했던 것이 뭐 옳은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래플스는 그 종의 이동 중에 뭐 얘기가 좀 길어지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제4차 영란 전쟁 네. 그러니까 3차 영란 전쟁이 벌어진 100년 후에 영국은 이미 세계를 지배하는 강국이 됐고 그렇죠. 네덜란드는 쇠퇴하는 그때입니다. 결국은 네덜란드의 항복을 받아내고 네. 영국이 승리한 후에 그 영국이 쫓겨난 말루크와 반다를 영국이 다시 점령을 했죠. 네. 7년 동안 점령을 하고 그때 래플스는 그 네덜란드 본거지인 자카르타를 바타비아라고 그러는 네. 공략하는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분은 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남쪽으로 한 60km쯤 내려가면 식물원이 있는데 보골 식문이라고 있어요. 네. 제가 다닌 모든 식물원 중에서 가장 제 인상에 남아있는 식물원입니다. 그 식물원을 그분이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스토리가 자기 그 부인이 죽었는데 그 부인을 기리기 위해서 식물원을 만들었으니까 상당히 인터뷰를 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러네요. 부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만든 공간이 식물원이다라고 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레플스라는 인물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 책에 있는 수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게 지금 3차 영란 전쟁, 4차 영란 전쟁,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입장에서 다 이게 완전히 끝난 얘기인가? 과거의 얘기인가? 물어보게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도 조금 더 느낄 수가 있거든요. 향신료가 향신료를 타면서 제국주의가 탄생하고 네. 뭐 그것은 뭐 여지껏 우리가 얘기한 얘기고요. 그 비슷한 것이 중동의 석유죠. 석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서로 경쟁하고 전쟁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아직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 앞으로 걱정되는 거는 지금 배터리가 자동차 배터리에 쓰는 리튬이죠. 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회오리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향신료 전쟁 지난 세기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인간은 계속 어떤 우리가 경쟁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 비슷한 행로를 또 따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또 책을 읽으면서 또 들려주신 얘기 따라 들으면서 하게 됐어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느끼세요? 뭐 향신료는 지금은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요. 지금은 식재일 뿐이죠. 양념으로 쓰는 식재일 뿐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얘기를 쓴 것이고 지금은 이제 향신료와 직접 관계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네. 또 향신료가 뭐 향초들도 워낙 많이 써 있고 그러니까 각 나라의 셰프들이 계속해서 그 향신료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자원을 두고 서로 다툼하는 것은 그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맞아요. 자, 끝나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어깨 퀴즈 정답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이거였죠. 대항해 시대의 향신료 상인 중 한 사람인 래프 피치의 기록을 인용한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마지막 작품의 제목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답 맥베스입니다. 맥베스. 왜 베스가 떠오릅니다. 자, 맥베스. 김시연님, 3494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어선희님 세 분께 오늘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한겨레 출판에서 펴는 향신료 전쟁이고요. 최강용 작가님의 자필 사인과 단숨에 그리는 정향 그림까지 포함된 책 선물입니다. 제가 지금 이름 불러드린 이 세 분은 책 받으실 주소, 연락처, 실명, 성함까지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이름 확인하시고 그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선희님은 이런 사연 주셨어요. 시대의 악행들을 드러내주신 작품들 소개되는 요즘 인간으로서 성찰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그리고 책 안에 보면 우리가 반성하게 되는 그런 어찌 보면 현재 진행형인 얘기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이미 지금은 우리 모바일 맵으로 전 지구를 막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 있는 다 이제 종료된 얘기들도 많아서 이런 부분이 좀 재밌게 다가오는 것도 있습니다. 인물들이 이제 북방 항로를 개척하려는 이런 것을 막 시도를 하는데 다 실패하고 이러죠. 근데 사람들의 평이 그 시대 사람들의 평이 또 그 얼음 탓이냐? 그걸 깨고 나갔어야지. 얼음을 깨고 나가면 그 다음 바다가 있다니까. 라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를 지금 후대인으로서 읽으면서 이게 너무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소금물은 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얼음에 갇힌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당시에 북방로 개척한 북동항로, 북수항로의 모든 개척자들이 베링 해협이라는 것은 들어보지도 모르고 거기서 태평양으로 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 베링 해협입니다. 네. 베링 해협은 언급도 없죠. 그렇죠. 결국 걸로 나와야 성공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는 각광받을 항해 노선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북방에 많은 가스들이 생산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얼음을 깨는 것은 우리 한국의 기술이 뭐 세계적이니까 앞으로는 한국의 쉐빙선들이 그쪽 어음을 깨고 베링해협을 거쳐서 내려오게 되면 한국이 그 중요 노선에 있습니다. 기대할 만한 것이죠. 그러네요. 이렇게 현재와 연결해서 읽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오늘 끝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뭐 두 곡은 팝송을 골랐으니까 네. 우리 이제 하나를 해야죠. 저는 양하영의 노래를 골랐습니다. 예. 그 중에서 가슴앓이를 가슴앓이 골라오신. 늘 가슴을 앓고 삽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늘 끝곡은 가슴앓이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북카페에 처음 오셨는데 이렇게 함께 나눈 이야기, 이 시간은 작가님께 어떻게 기억될지 궁금해요. 저는 영광이죠. 뭐 윤고님도 이렇게 이런 자리 아니면 어디서 얼굴을 서로 뵐 수 있겠어요.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카페인 분들이 실시간 소통해 주시는 거 그리고 반응 어떤 감상 올려주시는 것도 너무
좀 잘 즐기신 것 같은데요. 아유, 네, 그러니까는. 네. 아주 그럼요. 예,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예. 다음 책도 준비하고 계실까요? 써놨어요. 많이 오, 써놨는데 네. 그 써놓은 것이 뭐 출간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죠 앞으로. 네, 네. 저희가 향신료 전쟁을 재밌게 읽으면서 작가님의 다음 책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카페인님들 오늘 끝곡은 양하영의 가슴앓이 최강용 작가님이 준비해주신 오늘의 끝곡입니다. 이걸로 띄워드릴게요. 오늘 함께하신 시간 즐거우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당첨자는 꼭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 오셔서 이름 확인하시고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